미국 대선과 백신 개발을 재료로 시작된 미국 시장의 상승이 어제는 좀 주춤해지는 형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종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대형주 대부분을 어우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예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국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전 가온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지난밤에 있었던 일서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되고 주가는 8% 정도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무튼 그 종목에 테슬라의 종목이라고 하는 한 종목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스닥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연초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셨습니까?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운송업종이 0.3% 올랐습니다. 네. 테슬라는 이제 운송업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상승으로 인해서 운송업종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IT 반도체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0.8%대를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숨고르기가 되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뉴욕 증시에서는 이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죠. 소매 판매 네. 0.3%가 나왔는데 지난달에 1.6%보다 좀 둔화된 흐름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이 이 온라인 약국 진출 관련된 부분 이슈로 인해서 약국 업종들에 대한 하락 이슈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 장중에 좀 변동성을 보이다가 이 연준에서 이 제롬 파월 의장과 그다음에 애틀란타 연은 총재에 대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기대감을 주면서 낙폭을 좀 축소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그동안에 주가가 상당히 올랐고 특히 또 그 대선이 있었던 그 주 월요일서부터 따지면 주가가 10% 넘게 상승을 한 데다가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3만 포인트에 지금 바짝 다가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디수를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한 번은 뭐 조정을 어느 정도는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테슬라가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연초에 비해서 영향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전기차에 관한 그 주식들 이 부분들도 상당히 좀 영향을 줄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테슬라 관련한 주식들 어떤 거를 지금 꼽아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테슬라 관련된 주식을 뽑을 때는 당연히 뭐 배터리 관련 쪽을 그렇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이 국내 배터리 폭발 발생 LG화학에서 또 GM 관련해서 볼트 EV 폭발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과거 10월 달에도 이 코나 EV에서 또 현대차에서도 또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 부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배터리 셀보다는 배터리를 안정성 관리를 해주는 BMS를 말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 소프트웨어 쪽에 좀 부각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테슬라는 3분기에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흑자 3분기 매출이 87억 7천만 달러가 나왔거든요. 시장 컨센서스 대비 크게 증가를 했고 차량 출하 대수도 현재 13만 9,300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 전기차 관련해서 가동률이 증가를 하겠죠. 공장 가동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앞으로도 추이도 지속성으로 유지될 것이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도 가동률이 또 떨어진 상태에서도 이 정도의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기대할 부분들이 많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돼서 테슬라의 회장 재산 한번 따져봤더니 130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0조라고 하는 돈이 진짜 엄청나게 큰 돈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는 130조 해봐야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안 되니까 그렇죠. 체감이 잘 안 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계속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무튼 이제 그 상승세를 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히려 좀 쉬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쉬어갈 많이 것 같다. 해봤습니다. 예, 예. 일단은 미 대선 종료 후에 글로벌 증시 급등, 다우지수,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일단 좀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긍정적 이슈가 일단 그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고 그리고 바이든 당선에 대한 경기 부양책 기대가 있고요. 그다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완화성, 그다음에 공화당이 상원 유지에 따라서 이 기업 증세와 규제 강도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증시에 반영이 대부분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더나랑 화이자 관련된 이 백신 관련된 이슈도 시장의 투자 심리를 더 끌어올렸다. 이렇게 좀 좋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는 난항이 있을 것으로 여전히 보입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이 지연이 됨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리스크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시장 경제 지표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백신의 유통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실물 경기까지에 대한 이 체감이 좋아질 때까지는 좀 상당 부분 시차가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는 상당 부분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놓고 보시면은 오히려 3만 포인트 선에서는 심리적인 또 저항 부분으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연말까지 미국 시장은 조금 조정을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선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던 게 이제 하나는 백신 또 하나는 대선 결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둘 다가 솔직히 어떻게 따져보면 그다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였나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명확히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대선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주가는 올라갔고 백신은 그동안에 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었고 그랬는데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추가로 백신이 나오거나 뭐 하거나 이제는 뭐 별다리 시장이 그 관심을 안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도 또 마땅치 않은 상태이니까 아마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백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그 백신이 나오면서 팬데믹이 종식될 거다라는 기대가 지금 시장에 거의 이렇게 그 충만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이제 사라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하는 것도 또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백신 개발에서부터 쭉 이렇게 파생돼서 나온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백신 관련된 부분은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또 다음 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또 중간 결과 3상 관련된 부분에서 백신 결과가 발표가 되죠. 그렇죠. 앞서 말씀 주셨던 부분처럼 이제는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에서는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에서 시장의 이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에 봤었을 때 플러스로 이 잠재 성장률 자체가 돌아설 것이다라는 큰 폭의 이 기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계속 증시에 많이 반영이 된 상태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증시에 더 이런 확인 작업은 결국 실물 경제 지표에 대한 확인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는 이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고 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은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 실물 경제 지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이 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정말로 이제 앞으로 좋아지면 그 모멘텀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겠지만 그걸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말까지는 좀 소강 상태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그 지금 가장 눈앞에 와 있는 재료가 5차 경기부양대책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 부양 대책이 경기를 올릴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우리가 보면 백신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의 5차 경기 부양 대책이 전 세계 경기 부양 대책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경기 부양 대책이 얘기되고 나오면서 주가에 별달리
긍정적인 영향을 못 미칠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 추경 관련된 부분들, 이 경기 부양 대책 관련해서 이 재정 정책 이슈들은 점점 더 소멸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결국은 시장이 유동성이 풀리면 실물 자산에 대한 거품이 그렇죠. 발생할 수가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는 그러한 부분들로 오히려 실제로 체감이 되는지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오히려 이런 정부 대책은 결국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국내 신용도 정부 부채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준에서 통화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재정 정책은 오히려 좀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가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부분들로 해서 저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앞으로 보면 정책도 상당히 많이 좀 변화를 할 것 네.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주가도 또 감안을 해야 되고 높은 자산 가격도 감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아마 정책을 피는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국내 시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2,500을 넘어서 전진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지수가 뭐냐면 2,604였나요? 네. 사상 최고치. 예. 2017년도에 그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어떻게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이 2017년도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다른 점이 강하기 때문에 2017년처럼 주가가 한 어느 정도 올랐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네. 그 가장 큰 논리가 당시에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주식만 올라갔지만 지금은 다양한 주식들이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훨씬 더 상승 탄력도 강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2017년하고 현재 시장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네, 일단 그 코스피 시가총액 2018년 1월 말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때 사상 최고였죠. 최고였죠. 2018년 1월 말. 2018년 1월 달에. 예, 그렇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1,600조였습니다. 코스피 예. 시가총액이 현재의 시가총액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비슷한데 그때 당시에는 대형 IT 업종의 주도에서 랠리를 펼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총의 80% 이상을 증가시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제외한 코스피 종목 업종들은 시총의 20% 정도를 증가를 네. 시켰습니다. 이익단에서도 반도체와 IT 하드웨어에서 코스피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 대표 업종인 자동차나 화학은 영업이익에서 9% 정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와 연준의 금리 인상 재료가 오히려 시장을 조금 조정을 받게 만들었다라는 게 그 상징이었고요. 예. 현재는 코스피의 상승이 구조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특정 업종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골고루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2차 전지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성장 기업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중후장대 업종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와 화학 업종들. 그래서도 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자동차 화학이 9%였었는데 2018년에 지금 현재는 13%까지 확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모든 대부분의 업종들이 같이 지수에 맞춰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종목이나 업종이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이나 아니면 이익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여러 업종들에 동일하게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국내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정말 사상 최고치가 코앞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증시 자체의 상승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2,600선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서도 반도체는 일단 조정 나올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다른 업종들이 더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올 만한 것은 결국 고배당 관련된 이슈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1월부터 10월까지는 고배당주들이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다 네. 성장주들이나 이런 반도체 쪽, 바이오 쪽 관련된 부분에서 매기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익은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고배당주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11월 달에 한 3, 4% 이제 올라와간 상태거든요, 이번에. 근데 이 금융투자업자에서도 이 연말 배당 이슈로 인해서 현재 현물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주 위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배당주 모멘텀을 좀 보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음식료 쪽에서 하이트 진로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 하이트 진로가 누적 순이익이 1,0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3분기까지. 작년에는 300억인가 400억 정도 적자가 나왔거든요. 예. 순이익이. 근데 예. 이번에는 3년 기록했을 때 순이익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근데 이 부분들은 결국은 이 테슬라, 테지나 의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배당 수익률이 2%대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이제 순이익이 적자였으니까 올해 순이익이 증가를 했다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워낙 높은 회사면서 이 배당 수익률 자체도 또 증가를 할 수 있다. 그러한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항공주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한 한 달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대단히 뜬금없다라고 다 항공주 얘기하면 했을 텐데 지금은 정말 각광을 받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예.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까요? 네, 일단 항공주가 올라갔던 부분들은 백신 관련 이슈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 국내에서는 결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관련된 이슈들을 예. 위해서 슈팅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이 항공업계를 좀 재편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예. 이런 부분들에서 항공사들이 공급 조절로 인해서 운임 경제 강도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LCC 쪽에서도 현재 경쟁 구도 재편 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축소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경쟁에 대한 강도는 완화될 것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역할을 좀 보이고 있는데 다만 최종적인 이 경쟁 구도 재편까지는 이 잠재 선결 조건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예. 잠재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백신 관련 이슈로 인해서 항공업종 전반적으로 센티먼트가 개선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추가적으로 현재선 매수세에서 가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들이 낫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일단 아무튼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차익 실현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는 걸 좀 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